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무술인이자 영화배우인 이소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소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의 개인적인 삶, 미스터리한 죽음, 이소룡의 저주, 도장 깨기 썰들, 무술 영화 등등등 정말로 다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문에 종종 이소룡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소룡의 삶 중에서도 요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전 싸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격투기나 스포츠가 아닌 상대방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불구로 만들어버리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실전 전투용 무술 절권도의 창시자인 이소룡. 그는 늘 온갖 여러 무술을 연구하고 짜집기하고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무술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은 이소룡은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는 중국 무술을 비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국 무술은 합을 맞추고 훈련하기 때문에 현실 전투를 모방할 뿐 실전성은 없다며 팩트 폭행을 가합니다. 이소룡도 말만 이렇게 했지 실제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한 요새 영춘권의 실전성이 논란거리가 되면서 절권도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스 리라고 불리우는 이소룡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소룡이 스포츠 격투기가 아닌 실제로 아무런 규칙이 없는 길거리 싸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룡은 만 18살에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홍콩에 살았으며 당시에는 도장 깨기와 길거리 싸움이 매우 흔했던 시기라고 하죠. 폭력 문화가 너무 흔해지자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으며 결투를 원하는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주로 건물의 옥상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직접 이런 싸움에 자주 참여했고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남들이 싸우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자주 싸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소룡이 스승님인 영춘권 마스터라 불리우는 연무는 제자 이소룡에게 무조건적으로 내 말을 믿지 말고 직접 싸워보고 시험해봐라 고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 싸움이 난무하던 시절에 홍콩에서 자란 이소룡의 무술 철학은 실전 싸움에 큰 비중을 둡니다. 미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이소룡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한 말들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무술 도장에서 가르치는 것 중 80%가 쓸모없는 것들이며 미국 무술 도장의 경우 쓸모없는 것들의 비중이 90%나 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무술 커뮤니티는 이소룡의 이런 발언을 전혀 반기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이소룡에게 드디어 첫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소룡이 쿵푸가 가라테보다 강하다고 주장해서 화가 난 가라테 고수, 그가 틀리다는 것을 실전 싸움으로 증명하겠다며 이소룡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소룡에게 싸움을 거는 가라테 고수는 요이치 나카치라는 인물로 그는 시애틀 지역에서 길거리 싸움을 즐기고 잘하는 싸움꾼이라 알려졌습니다. 나카치와 붙은 이소룡은 단 11초 만에 그를 실신 KO 시켜버리며 무술 커뮤니티는 더욱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말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소룡은 무술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과연 이 기술이 실전에서 먹힐까 였습니다. 그는 실전 싸움은 야생 동물과도 같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상이 불가능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 대 인간 전투를 위해 탄생한 무술이란 것이 어느새 패턴을 익히고 합을 맞추는 스턴트에 가까워지고 있고 길거리 싸움의 패턴이란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소룡이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무술계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이라 여러 무술을 수련하고 그 스타일을 섞는 것은 관장님이나 마스터에게 혼나기 딱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무술을 연구하고 실전에 먹히는 기술이라면 바로 채택했던 절권도 이처럼 무술 고수들이 매우 보수적이었던 시대에 앞서 나간 이소룡은 복싱부터 시작해서 동서양 할 것 없이 미친듯이 여러 무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현대 종합격투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유이죠. 이처럼 여러 무술을 섞어 자신에게 맞고 가장 효과적인 기술들 위주로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대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현대 격투기 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술 시범을 함과 동시에 고전 무술을 비판하고 다닌 이소룡은 자신이 싸움을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과 붙으면 압승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1964년 그는 차이나타운에서 무술 시범을 보이던 도중 자신을 무술 고수라 칭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 적을 만들고 다닌 이소룡은 여러 세계 도전을 받고 실제로 싸움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소룡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주 거론하는 아주 유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마음껏 아무렇게도 싸워도 되는 무규칙 스타일로 진행되었으며 현대 무술 대결 중 가장 유명한 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이소룡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자신의 상대인 젊은 무술 고수 웡 잭맨을 꺾기는 했으나 그의 자신감에 비해 상당히 고전한 싸움이라 이소룡을 비판하는데 자주 거론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바로 이소룡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결과적으로 절권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이소룡의 무용담, 다시 말해 그의 영화가 아니라 진짜 싸움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싸움은 불명예스럽고 절망적인 행위라고 주장한 이소룡은 싸움에는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무술 철학을 갖고 있던 이소룡은 오로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해 자신의 경험과 연구로 실전에 먹히는 타격 기술들을 절권도에 접목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낭심차기나 눈찌르기 같은 스포츠에서는 절대로 금지된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소룡이 생각하는 실전 싸움에서의 필승 방법은 규칙이나 명예를 생각하며 절제된 움직임을 보이다 얻어 터지는 것보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니 이기기 위해선 그 어떤 것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소룡 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죠. 1989년에 출판된 용제고토 메이킹 관련 서적에 따르면 영이란 기자가 이소룡을 찾아가 당시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알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파이터라고 생각하며 그는 알리의 움직임과 복싱 스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자에게 자신의 주먹을 보여주며 나는 작은 중국인의 손을 갖고 태어났다. 알리와 내가 싸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우리가 실제로 붙었다면 그는 나를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이소룡의 싸움 철학과 그가 주장하는 싸움에서 이길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헤드락이나 초크처럼 머리가 잡히면 상대방을 이빨로 깨물라고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찌르기나 낭심차기 같은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위험한 급소 공격을 바다에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오늘부터 조금 특이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상을 끝날 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격투기 혹은 무술 소식 그리고 뉴스가 있으면은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조금 흥분되는 신나는 소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격투기 단체인 UFC가 4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 열릴 예정인 이 격투기 대회는 부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하죠.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12월 2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FC 공식 정식 넘버링 대회가 아니라 파이트 나이트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찬성 선수 경기 이후에 막 공개된 그런 따끈따끈한 정보라 아직 대진표나 어떤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찬성 선수가 공개적으로 다음 UFC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그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기대됩니다. 또 최근 방송활동과 유튜브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김동현 선수도 부산 대회에 참전하여 2년 만에 복귀를 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동현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 서울에 체육관을 오픈했고 제자들도 키우게 되었고 아이도 생기면서 가족과 체육관 운영에 힘써야 하다 보니 부산으로 내려가 훈련에 전념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며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출전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지막은 일본으로 가서 딥 벨트 그리고 슈토 판크라스 벨트를 들고 진짜로 은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김동현 선수의 행보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는 12월에 열릴 UFC 부산도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스케줄이 맞는다면 저 차도로도 직접 가서 직관하고 취재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아무튼 차도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